팬분들이 주셨다고 해가지고 한번 그러시면 되겠어요. 네, 먼저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리멤버 연출한 이희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리멤버에서 인 역할을 맡은 남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한필주 역을 맡은 이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행사 진행 순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감독님과 두 배우님들과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사인 포스터를 증정하는데요. 이따가 질문 이렇게 지목을 할 때 이렇게 세 분께서 하실 겁니다. 네, 참고 부탁드리고, 그리고 사적인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셨으면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원작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원작 캐나다 독일 합작 영화 리멤버 기억의 살인자가 있는데요. 크리스토퍼 플로머 주연의 영화였고요. 제가 원작을 봤는데 이게 약간 좀 그 노인이 가해자들을 찾아가는 이야기인데 아까 호흡이 약간 느리거든요. 반면 이 영화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포르쉐처럼 빠르게 질주하는 그런 영화잖아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는 원작의 차별성을 어떻게 두시고 연출하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작 보신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한국의 개봉에 많지, 대단한, 보신 분이 많이 없는데, 지금 배우분들도 안 보셨거든요. 그 원작 영화는 좀 약간 나치 독일군을 죽이려고 하는 이제 유태인 할아버지의 이야기인데, 제가 그 컨셉을 한국에서 너무 닮아 있어서 그걸 가져오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컨셉을 가지고 와서 제가 이제 한국의 정서에 맞게, 그리고 좀 더 대중적으로, 원작 영화는 예술 영화에 가깝거든요. 독립 영화, 예술 영화에 가깝고, 저 영화는 이제 상업 영화 틀을 제가 지켜야 돼서, 그래서 송민 선배님이 좀 더 이제 원작의 그 인물은 되게 느린데, 그보다는 좀 더 이제, 물론 노인이 빨리 할 수는 없지만 그걸 위해서 이제 포르쉐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액션들을 넣어서 좀 속도감을 높이고, 그리고 이제 현재 시대를 사는 사람의 관점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이제 남주혁 배우가 연기한 인규 캐릭터를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만들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감독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잘 담겨 있다고 저는 그렇게 영화를 봤고요. 네, 이성민 배우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80대 노인 분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초반에는 한 4시간 정도 걸리셨다 그래요. 근데 숙가되셔가지고 2시간으로 이제 줄어들었는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출연했던 뭐 영화나 드라마 틀어서 분장이 가장 힘들었던 영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네, 어떠셨나요? 네, 시간이 많이 걸렸죠. 힘든 거는 누워 잤어요.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자기들 찾아서 힘든 건 모르겠는데, 좀 아침 일찍 나가야 되고 좀 분장 시간이 오래 걸린 거 말고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없으셔가지고 분장팀이 힘들었다고. 그렇다고 분장팀이 이야기해서 또 특수한 걸 해서 좀 힘들었죠, 분장팀이. 네, 알겠습니다. 남주혁 배우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캐스팅 제안을 받고 줬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무래도 역사 이야기이다 보니까 좀 부담이 갔을 수도,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 대본을 받고는 그냥 역사적인 부분보다도 감독님이랑 이제 또 성민 선배님이랑 함께 재밌게 만들어 나가면 정말 기억에 남는 작품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현장에 갔더니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너무 즐겁게 촬영을 했었습니다. 예. 들리는 말로는 존마탱? 그거 발음하는 게 좀 쉽지 않으셨다고, 입에 잘 안 붙어가지고. 발음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었는데요. 그냥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대부분 20대들은 많이 쓰지 않나요? 그런. 안 쓰실걸요? 안 쓰시지 않으세요? 네, 정말 저만 썼나 봅니다.
근데 되게 재밌게 만들어 갔었던 것 같아요. 예, 정말 어떻게 내뱉어도 좀 새롭고, 예, 존맛탱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감독님 전작이 검사 외전이에요. 보신 분들 많으시죠? 네, 970만 거의 1000만 가까이 들었던 영화인데 그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변재욱 검사 황정민 배우가 연기한 변재욱 검사가 억울한 옥살이 도중에 사기꾼 강동원이 연기한 한치원이라는 사기꾼의 도움을 받아서 복수하고 정의를 바로 세운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이 영화랑 좀 닮은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한치원 캐릭터 역할을 그러니까 주인공을 도와주는 역할이 핵심 인물을 도와주는 역할을 이제 인규 캐릭터로 설정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규 캐릭터를 통해서 감독님께서 좀 하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인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도에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검사회전 뭐 보셨다면 검사회전 같은 경우는 그 영화 자체가 이제 황정민 선배랑 강동원 배우랑 해서 이렇게 쫓고 쫓기는 서로가 통과 제리 같은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좀 세팅이 됐다면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80대 할아버지와 그리고 20대 청년이 이제 친구처럼 지내면서 그리고 이 사건을 겪으면서 좀 이해하고 화합하고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이 사람의 삶을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의 시각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사는 보통의 물론 저는 40대긴 하지만 20대나 30대 이런 분들도 그 역사를 살아온 사람을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가장 좀 평범하게 가장 20대처럼 연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주역 배우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런 관점으로 인규란 캐릭터를 만들었고 이 인규란 창을 통해서 이 필주의 어떤 그 복수, 어떤 질주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이게 너무 방향이 일방향이 되다 보니까 영화가 이제 브레이크가 안 걸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 잡아주면서 좀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인규 캐릭터를 제가 만들게 됐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 설정은 노예는 기억을 잃어가고 있지만 20대 청년은 그 기억을 좀 대신 기억해주는 그런 컨셉의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성민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언론 인터뷰 이렇게 보면 이 영화는 인규가 관객들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간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그런 지점에서 남주혁의 연기가 너무 뛰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 가지 장면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영화 준비할 때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영화를 보다가 문득 그 확신이 들었던 지점이 그 인규가 저를 태우고 경찰서에 가죠. 경찰서에 가서 이제 신고를 하려고 그럴 때 제가 제 머리에 총을 겨누고 하지 말아달라 이야기하고 그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규라는 캐릭터 없이 저 혼자 했다면은 관객들하고 저 필주라는 캐릭터가 괴리감이 생겼을 거예요. 뭐야 저 노인네가 말이 돼? 저게 말이 돼? 라고 했을 텐데 그런 지점에 그 관객을 대신해서 그 인규라는 캐릭터가 이 할아버지한테 감정이입할 수 관객들이 이입할 수 있게 유도를 해준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그 전까지는 보통의 사람들처럼 인규가 필주를 대하다가 그 경찰서 이후로 인규가 저랑 동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인규가 저에게 설득당하는지 저를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지점에 그 변화를 줄 때 저 친구가 참 힘들었겠구나 저 연기할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인규를 통해서 인규의 반응을 통해서 관객들이 저 노인이 저런다는 게 말이 돼 하는 지점을 좀 뭐랄까 좀 상쇄시켜주는 그런 뭐랄까 영화에서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인규라는 캐릭터가 관객의 멱살을 잡고 이 영화에 몰입할 수 있게 영화를 끌고 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남지혁 배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이성민 배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이제 인규 캐릭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실성을 굉장히 또 부여를 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혹시 감독님과 대화할 때 좀 연기 디렉션을 받으실 때 어떤 점에 관해서 대화를 좀 많이 하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뭐 그냥 그렇게 대화를 네. 어떤 기억, 이런저런 대화를 하긴 했었는데 메이킹해 보시면은 제가 남자 천재인데 하는 게 있어요. 대단했어요. 네, 현장에서 좀 물론 연기도 집중해서 했지만 주로 이제 재미난 얘기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뭐 연기할 때는 집중해서 했습니다. 네. 특별히 근데 최대한 평범하게 해달라든지. 그렇죠. 네, 감독님께서 그냥 평범한 20대 연기를 부탁하셨고, 네, 정말 평범한 20대는 솔직히 너무 다 평범한 20대니까 그 중에 뭐 제 입맛에 골라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재밌게 정말 감독님이랑 그런 얘기 많이 나누면서 재밌게 연기했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성민 선배님 옆에서 함께 이렇게 20대 인규로서 딜주와 연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만들어져 가는 게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검사전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얘기하자면 두 영화의 공통점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결함을 지닌 주인공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야기라고 정리할 수 있을 텐데, 왜냐면 중에서 그 검사전의 변재욱 검사는 그 후반부에 가면 자신이 폭력 검사라고 인정을 하고 죄값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리멤버의 한필주 역시 역사 과거 아픔에 상처를 갖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두 작품밖에 안 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결함을 갖고 있는 주인공이 진실을 파헤치고 복수하는 이런 컨셉의 영화를 좀 그런 게 감독님의 화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뭐 화두라고 하면 화두라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뭐 영화라는 게 제가 정확하게 이런 영화 얘기를 반드시 해야겠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어떤 상황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뭘 봤던 어떤 것들 뭐 어떤 영감 이런 걸 통해서 이 얘기를 하면 재밌겠다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만들고 캐릭터를 창조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좀 그런 면들이 좀 있지 않았나. 제가 뭐 정의감에 불타고 이런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캐릭터를 만들고 뭐 이야기를 관객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진행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민 배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라디오 그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남주혁 배우는 평상시에 애늙은이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점에 좀 그렇게 느끼셨는지 그리고 그런 점이 또 같이 연기하시는데 좀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혁을 처음 만났을 때가 몇 살이었니? 그 20대 중반이었었는데 저희 딸하고 별로 나이가 차이가 안 나요. 그냥 애처럼 볼 수 있었는데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든든한 동생 같았어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등치가 있어서 그런지 희한하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친구처럼 동생처럼 이렇게 지내오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깊은 얘기도 하고 뭐 취미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를 이야기하는데 90년대 노래를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아니면 80년대 말? 그래가지고 얘는 무슨 노인네인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평소에도 뭐랄까 좀 의젓함 이런 것들이 보여서 또래의 다른 주변의 배우들 뭐 그런 친구들보다 훨씬 더 좀 어른스러운 데가 있어가지고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남주혁 배우님 실제로 90년대 음악 좋아하시나요? 어떠신가요? 예, 너무 90년대 발라드 이런 거. 네, 정말 좋아합니다. 뭐 시간 되면 늘 빼먹지 않고 이제 라디오를 켜서 듣고요. 네, 좋아합니다. 라디오를 듣는 거 좀 신기하지 않나요? 그죠? 아무래도 요즘 라디오를 안 듣죠. 네, 요즘은 좀 많이 예전에 비해서는 영향력이 좀 많이 줄긴 했는데 네, 그럴 때가 참 좋더라고요. 아닙니다. 말씀해 주세요. 오늘의 어떠한 기분이나
뭐 떠올렸던 노래나 그런 노래나 기분의 그 기분 노래 뭐 이런 부분들이 그 라디오에서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약간 소름이 돋아요 아직도. 예, 그런 거에 이제 너무 행복감을 느껴가지고 예 좋아합니다. 예 맞습니다. 다 사실입니다. 나중에 라디오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중에 라디오 DJ 너무 잘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듣기만 하겠습니다. 네. 네, 이성민 배우님께서 가장 힘든 장면이 어딘지 이렇게 전에 주변 때는 그 독립기념관 장면을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때 코로나 한창 있을 때 이제 연기를 하시고 또 감정 연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떠셨나요? 그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거는 저는 아니었었고요. 이제 장소 섭외할 때 많이 제작진 쪽에서 힘들어했었고, 근데 이제 영화가 그게 이제 클라이맥스고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필주가 마지막 그 우리 인규의 말을 들으면서 총부리를 이마에서 내릴 때 이게 어떤 심정이었까?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나? 눈물이 나와야 될 텐데 나오는 게 맞나? 막 여러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촬영하면서 좀 많이 좀 힘들게 촬영했던 그 씬입니다. 네. 그 리액션 같이 이제 연기를 하셨으니까 그때 근데 저도 힘들었을 것 같다고 아까 여쭤봤더니 두 테이크 만에 다 이제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인규가 이런 말을 하죠. 벌을 받아야 한다면 당당하게 법의 심판을 받으세요. 죽음을 이용해 비겁하게 도망치지 마시고 그게 옳은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장면 연기하실 때는 좀 어떠셨나요? 일단 거의 촬영 막바지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겨울에 촬영을 시작했었는데 그때는 인규라는 캐릭터가 이제 뭐 다른 얘기지만 뭐 패딩을 입고 나와서 촬영할 때 너무 따뜻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마지막 촬영쯤 됐을 때 이제 날씨가 갑자기 또 이제 여름이 찾아와서 또 후덥지근해졌고 그때 느꼈던 감정은 이렇게 또 하나의 작품이 거의 이제 촬영을 마쳐 가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연기를 할 때는 저는 뭐 그냥 선배님이 주시는 거를 늘 받아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저 역시는 너무 행복했었고 그냥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뭐 그냥 뭐 특별히 한 건 없고요. 그냥 선배님 이제 앞에 이제 필주를 보면서 이렇게 재밌게 연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감독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민 배우님과 남주혁 배우님 조합이 굉장히 신선하잖아요. 듣기로는 딱 두 분한테만 시나리오를 건넸답니다. 다른 배우들은 염두에 두지도 않으시고 바로 전달하는데 100% 성공률을 자랑하시는 감독님인데 우연찮게 각각 두 배우를 캐스팅하게 된 감독님만의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성민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저랑 이제 군사이전트 작업을 했었고요. 옛날에 곤드란 영화 제가 조감독을 했었는데 그때도 뵀었고 또 그 이후에도 이런 관계들이 있으면서 선배님의 뭐 연기라든가 그리고 어쨌든 이 영화에서 필주가 분장을 하잖아요. 가장 감독으로서 이 영화를 연출하면서 가장 최초로 걱정됐던 부분이 과연 80대 노인을 분장을 했을 때 이 관객들이 이 부분을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동의가 안 되면 이제 영화 자체가 무너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걱정도 많이 했었고 뭐 그게 단순히 분장의 문제가 아니라 연기라든가 모든 게 받쳐줘야 한 인물이 탄생을 하는 건데 그래서 성민 선배님이 하면 뭐 이건 될 수 있겠다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어서 선배님한테 이제 대본을 건넸었고요. 그리고 선배님이 흔쾌히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같이 작업을 하게 됐고 이제 주혁 배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처음 만난 거죠. 뭐 그 전에 한번 우연찮게 만났다고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우연찮게 극장에서 인사를 했다고 했는데 서운하셨겠어요. 그때 기억 못하셨어요. 그때 아니요 전혀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역할을 캐스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 20대 이제 그 또래 배우들을 이렇게 서치를 하는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여러 이제 배우들을 보다가 이제 뭐 여러 이제 인터뷰에서 많이 얘기했었는데 눈이 부시게 작품을 제가 보고 아 괜찮겠다. 이게 사실 뭐 제가 평범이란 단어를 이제 그 주옥 배우한테도 평소에 연기할 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키가 187입니다 이 친구가. 그리고 뭐 모델적인 외모를 가지고 이런 친구한테 그 평범이란 단어를 한다는 게 자체가 좀 저도 약간 난센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만나보고 얘기하고 이런 느낌들이 좀 우직함이 있고 이게 뭐 이게 어떤 표현은 애늙은한 표현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성숙한 그리고 뭔가 본인의 고민도 있는 친구고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그리고 잘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본을 건넸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옥 배우도 바로 이제 보고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성민 선배님이랑 이제 주옥 배우랑 이제 이렇게 조합이 돼서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키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그 다리가 길어가지고 스포츠카 포르쉐 타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좀 어떠셨나요? 포르쉐 타 운전하고 이런 연기를 하실 때는? 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힘들었습니다. 네. 솔직해야 되니까요. 정말, 일단, 시야가 다 안 나왔었고, 뭔가, 이제, 그걸 참, 뭐라고. 저는 편안했습니다. 네, 힘들지만 재밌었다. 네, 그냥 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힘들었어요. 네, 다리가 닿아가지고 핸들에 그래서 좀 많이 좀 굉장히 편한 자세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한 몇 회차 만에 편한 자세를 찾았습니다. 네, 안전하고 편한 자세를 찾았습니다. 네. pitch다이빙 좌석을 뒤로 밀고 막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뒤로 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촬영 때 주역분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새삼스럽게 이번에 이제 다시 만나서 홍보를 하는데 얘가 이렇게 컸었나? 현장에서는 그 정도 못 느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키가 컸나 했는데 몰라요. 그게 촬영 때 연기에 몰입을 해서 얘가 키를 줄였나. 아무튼 새삼스럽게 요즘 만났는데 키가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촬영 때는 전혀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대로 말하면 키가 좀 컸습니다. 농담이고요. 농담입니다. 네. 이 적막한 분위기를 한번 살려보자 한번 농담 던져봤는데 더 적막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감독님도 그 지점은 예상 못 하셨죠? 어떤 포르쉐를 이제 했는데 키 때문에 사실 이게 제가 감독의 자리에 있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배우의 몫으로 남겨두고요. 네, 감독은 어쨌든 빨리 운전을 해야 된다. 왜 이렇게 속도가 안 나냐. 본인은 무섭다고 하는데 속도는 30km고 감독 입장에서는 이게 이럴 리가 없다. 뭐 이런 정도 느낌이고요. 불편하다는 거는 나중에 들어서 알았습니다. 네. 나중에 들어서 아마 들었었어도 현장에서 제가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성민 배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노인이다 보니까 액션을 하게 되면 노인이 빠르게 뭐 할 수는 없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느린 액션이 더 배우에게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씬도 그렇고 좀 어떠셨나요? 예, 어쨌든 고령의 노인이 뭐 뛰거나 뭐 누군가를 제압하거나 이럴 때 하는 동작은 우리 아무래도 젊은 나이 때보다는 좀 더 느리겠죠. 그런 거는 제가 젊으니까 많이 절제를 하고 속도를 좀 맞추었던 기억이 나고 그 엘리베이터에서 그거는 처음에 리허설은 굉장히 빨랐어요. 저희가 멋있겠어요. 근데 이게 아닌 거죠. 감독님이 말이 안 된다. 노인들이 이렇게 싸울 수 없다 해가지고 속도를 줄였어요. 많이 줄였어요. 많이 줄였는데 그때 제 기억에 저도 좀 힘이 들었는데 처음에 그 대역 그 무술팀이 저랑 맞췄는데
무술팅이 그 짧은 액션을 하는데도 헉헉거리고 끝나고 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한 액션 중에 제일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액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감독님께 질문 드릴 텐데 이 영화 좀 보시면서 웃음이 좀 터진 장면들 있으시죠? 네. 그래요? 오. 조폭 두목 진만이 이제 유리창 박살려고 돈을 건네주시니까 필주가 노인 멋있게 늙었어 뭐 이런 대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장군의 부하가 가가지고 그 복사 테이프 찾으러 갔을 때 그 조폭 두목이 황당해하는 그런 표정이라든지 그리고 유머 포인트를 일부러 이렇게 설계해서 넣으신 거죠. 그렇죠. 뭐 이게 사실은 저는 뭐 위트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쨌든 영화가 2시간 동안 복수를 향해서 달려가고 그 상황들이 계속 연속이 진행이 되잖아요. 비슷한 어떤 그 패턴들이 액션의 방식은 다르지만 계속 죽이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영화가 좀 이렇게 감동적으로 들어갔다가 풀어줬다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야 관객들이 어쨌든 2시간 동안 몰입도를 가지고 인물을 따라가고 영화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서 중간중간 좀 이런 풀어주고 어쨌든 그것이 필주의 감정과 인규의 감정 그리고 어떤 전체적인 이야기의 주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좀 이렇게 이완하면서 좀 위트 있게 넘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네, 감독님 의도가 굉장히 잘 반영된 것 같고요. 이성민 배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멤버에서는 남주혁, 또 미생에서는 임시완, 네,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는 송중기 등 이런 후배 배우들과의 케미가 굉장히 좋으셔서 브로맨스 장인이라고 불리고 계시는데 그런 이제 팬들의 어떤 그 애칭에 대해서 배우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는 멜로장이 되고 싶은데 이제 지겹습니다. 저는 이런 팔자인가 봐요. 근데 모르겠어요. 늘 그래왔던 것 같아요. 저가 뭐 드라마나 영화 이렇게 좀 잘 된 것들을 보면은 그런 후배들 덕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하고 작업한 게 다 잘 된 것 같아요. 이번 영화도 남주혁이니까 분명히 잘 될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남주혁 배우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고 여러분들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제가 인터뷰 찾아보니까 데뷔 이후부터 목소리라든지 발음이라든지 발성, 연기를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면서 평상시에도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인규 캐릭터를 위해서 혹시 다른 작품의 20대를 연기할 때와 이 인규 캐릭터를 연기할 때 좀 본인만이 좀 다르게 접근했다라든지 뭐 그런 지점이 있을까요? 뭐 다르게 접근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매번 작품을 할 때마다 다르게 접근해야지라는 생각은 안 해봤고요. 그냥 인물 자체들이 늘 달랐으니까 그 다른 인물을 이제 감독님과 또 선배님과 현장에서 만들어가다 보면 또 새로운 인물이 나오는 거고, 네. 특별한 준비는 참 제가 준비를 마음가짐 하나만큼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오늘 현장 가서 재밌게 해봐야지, 즐겁게 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늘 현장에 갔었던 것 같아요. 네. 예전 데뷔 때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현장 직접 가서 경험하고 또 상대 배우와 또 호흡을 맞추면서 거기서 더 연기력이 더 좋게 나오게 되죠. 아무래도 어떠신가요? 네, 그렇죠. 뭐 혼자 집에서 대본을 보는 것보다 현장에서 제가 잠시 주역을 도와줄게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어떻게 계획을 짜고 연기를 하셨나요? 그런데 이게 뭐 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고 그 대장금에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뭐라 그러는데 그걸 뭘로 했냐고 물으면은 소녀는 뭐라 뭐 그런 뭐죠 그게? 네?
뭐라 그랬죠? 왜? 홍시 맛이 난다고 나는데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아까도 저 이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주요군한테 한 것처럼 홍시를 갖다 했는데 홍시 맛이 나는데 왜 홍시를 썼냐고 묻는 그러니까 제가 한필주를 연기하는데 한필주가 그렇게 캐릭터가 묘사되어 있는데 그것에 집중하고 그거를 했는데 한필주를 위해서 뭐를 준비했냐면 감독님이 한필주를 어떻게 썼느냐를 생각해서 좀 복잡한 문제 연기가 막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공식처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럴 때가 사실은 이거 영업 비밀이긴 한데 참 난감해요. 어떻게 그런 눈을 연기하셨나요? 근데 그냥 했는데 아이고 왜냐면 아까도 좀 비슷한 질문을 받아가지고 저도 그 설명했는데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주역군도 준비를 많이 했어요. 이게 노트에 메모하면서 적은 게 아니라 계속 대본을 보면서 그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상대의 연기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 뭐 반응이라든가 또는 나의 액팅이라든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뭔가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감독님의 그 주역이는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배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건 고민은 제가 더 많이 좀 더 하는 걸로. 네, 고민은 감독님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는 영화 리멤버 GB하면서 대장금 이야기가 나올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너무 반응을 잘해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는데요. 감독님부터 이렇게 지명해 주시죠. 질문하고 싶어요.